네, 2주차 고급 수영 평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장에 가게 되면 일단 자유형 그리고 평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던 걸 스스로 한번 연습해보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면은 실기 또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다고 엄청난 조건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형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인원들은 평형에 대해서도 한번 수영장에서 연습해보고 나중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헤더 평형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주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평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다양한 연습법을 통해서 이러한 장점, 저러한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평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인원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요. 이 동영상 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그냥 숙지하고 있다가 점차 이제 체계적 중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 때 같이 이렇게 수영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이 아닌 여러분들의 평생 여가이자 스포츠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 같이 수업을 할 텐데요. 미리 여러분들 수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째, 평형 그래프를 통하여 속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평형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 평형 동작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평형 실력 향상 포인트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알아보겠고요. 다음, 평형의 팔 동작, 다리 동작, 호흡, 콤비네이션, 포인트, 그리고 이후 연습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팔, 다리, 호흡 이렇게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알아보면은 여러분들 이해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양한 목차로 여러분들이 평형과 친해지도록 많이 준비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평형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평형의 전반적인 흐름과 평형의 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평형은 생존 수영 수업에서 배웠듯 생존에서 가장 최상의 영법으로 숙지하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도 수영을 하다가 오히려 평형 영법으로 약간 쉬는 듯 편한 영법이기 때문에 평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로터리 킥의 원리와 평형 발차기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 어떠한 부분이 공통점인지 생각하면서 듣게 되면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형은 그래프처럼 가속도가 크고 감속 또한 크기 때문에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속도 곡선을 보면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굉장히 큰 곡선입니다. 다리를 끌어당기기 동작에서 크게 감속하지만 끌어당긴 다리를 차낼 때 급격하게 가속하게 됩니다. 다리의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다리 끌어당기기에서 급격한 감소, 킥에서 가속, 그리고 스트림 라인에서 최대한 속도를 유지, 이후 스트로크 동작에서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스트로크 동작에서 캐치, 풀, 피니시가 포함되게 됩니다. 네, 평형 동작은 자유형, 배형이랑 다르게 대칭형 운동입니다. 상체와 하체가 나뉜 것이 특징입니다. 상체 동작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체 캐치 동작에서 양손을 바닥 쪽 대각선으로 물을 잡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물에서 가볍게 물을 잡는 듯한 느낌도 연습을 많이 충분히 해야 되고요. 이때 이렇게 잡는다는 표현을 할 때 살짝 그냥 물 속에서 서서 이렇게 팔을 항아리 모양으로 당길 때 살짝 몸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손바닥 그리고 팔의 안쪽으로 물이 밀리는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물이 저항값을 충분히 받아야 반작용적으로 나의 상체가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은 연세 동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물에서 한번 평형 팔 동작 한번 서서 연습해보고 다음 3번 피니시 동작에서는 양손을 안쪽으로 끌어 모으면서 작용 반작용 원리로 신체는 대각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허리를 45도 방향으로 세워줍니다. 이러한 동작에서도 대각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줘야 정확하게 반대 방향인 대각선 상쪽 위에 쪽 방향 대각선으로 가죠. 그럼 밑에 쪽 하단 방향의 대각선으로 정확히 손바닥 그리고 팔면으로 쭉 밀어줘야 여러분들이 45도 방향으로 허리가 세워지고요.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피니시 동작도 물속에서 상체를 서서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처음에 캐치, 풀, 피니시 동작은 여러분이 서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은 구분해서 무조건 연습을 해둬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세 동작을 할 때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이후 리커버리에 맞춰서 얼굴을 들고 숨을 쉬어줘야 됩니다. 사진처럼 양손을 모아서 킥과 상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전반적인 동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볍게 전체적인 동작을 크게 4가지로 나누었고요. 캐치, 풀, 피니시, 호흡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구분화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팔은 리커버리, 다리는 끌어당기기 하는 동작입니다. 지금 물속에서 측면에서 지금 본 모습이고요. 팔을 앞으로 쭉 펴고 다리를 끌어당겨주는 이러한 동작입니다. 이때 아무래도 감속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계속 가속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준비 동작에서는 감속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요. 이때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면은 안쪽 복숭아 뼈가 신체 뒤쪽으로 최대한 보이게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려주고요. 그리고 킥 후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리를 뒤쪽으로 찬 후 전신을 쭉 펴줘야 됩니다. 이때 스트림라인, 체간에 힘을 줘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았듯이 평형은 안쪽 팔과 양쪽 다리를 각각 동시에 움직이는 영법으로 대칭형 영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 양쪽 다리를 끌어당겨 뒤로 차냄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그러한 동작이고요. 다리를 끌어당길 때 물의 저항을 아무래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평형은 얼굴을 들어서 호흡을 하므로 이때에도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진행 방향과 마주하는 면적을 얼마나 적게 만들 수 있는지가 실력 향상의 열쇠가 됩니다. 평형은 저항을 받는 타이밍에서 감속을 하고 그 다음 킥을 할 때는 크게 가속을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큰 속도 곡선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번 동작이 상당히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동작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5번 동작은 지상 물이 아닌 물 위에서
바닥에 누워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발 끌어당기고 킥하는 동작 자체가 우리들이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2인 1조로 바닥에 누워서 도우미가 복숭아뼈가 최대한 보이게, 그리고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밀어줬던, 스트레칭을 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배에는 킥판을 깔고 누워서 다리 동작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킥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처음 평형킥을 하게 되면은 물을 이게 차는 느낌인가? 그냥 물을 뻗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죠. 앞으로는 절대 나아가지 않습니다. 평형 동작 발차기가 충분한 발차기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물속에서 제자리에서 아마 평형킥만 하게 될 겁니다. 전혀 물을 미는 기분을 들 수가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킥과 연습,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평형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세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기초적인 연습법, 그리고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복숭아뼈 안쪽이 보이면서 발가락 바깥으로 하면서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미는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누워서 발차기를 해보면 아마 상당히 어색하고 쥐도 좀 나고요. 저는 이거 연습을 할 때 발 안쪽, 정강이 안쪽이 안 쓰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 막 저리고 알도 배기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작은 미리 조금씩 알고 사전에 연습을 해둔다면 물속에서 평형킥을 했을 때 보다 보람있고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또 제가 초보자 때 겪었던 이러한 고충, 애로사항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 이야기는, 내가 느꼈던 고충은 강의 때 내가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선생님도 연습할 때 이런 게 어려웠구나 라고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평형의 실력 향상 포인트입니다. 팔은 저을 때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팔을 세워서 살짝 안쪽으로 구부려 팔을 젓습니다. 다리는 끌어당길 때 각도는 120도로 하고요. 킥은 뒤쪽으로 찹니다. 팔은 아까 캐치풀에서 설명했을 때처럼 이렇게 너무 벌리지 않고요. 그 다음 앞팔을 세워서 살짝 안쪽으로 구부려 팔을 젓는다 라는 실력 향상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120도로 하고요. 킥은 옆이 아닌 뒤쪽으로 차야 정확한 방향으로, 힘의 방향과 반작용의 방향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했고요. 호흡은 얼굴에 들 때 각도 45도, 상단의 대각선 45도 방향이고요. 이때 팔 동작으로 상체를 세울 수 있도록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팔 손바닥과 팔 안쪽으로 쭉 45도 하단 방향으로 밀어줘야, 그래야 호흡을 할 때 45도 방향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호흡은 팔의 움직임과 연동해야 됩니다. 이러한 연동은 상당히 협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타이밍을 혼자 스스로 팔 호흡 킥, 호흡 킥,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하나의 루틴,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를 정해서 연습을 하는 게 스스로 연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평형을 할 때 호흡하고 다리 바로
모으고 킥하면서 쭉 1, 2, 3, 8 들고 호흡하면서 다리 모으고 팔 뻗으면서 킥, 약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스트림라인 유지하고 팔 당기고 고개 팔 밀어주면서 고개 45도 호흡, 다리 모으고 팔 쭉 뻗어줄 준비하고 스트림라인 유지하고 킥 쭉 1, 2, 3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계속 눈을 감고 생각하고 서서 연습하다가 조금씩 타이밍이 조금 앞으로 안 나간다 하면은 뭐 조금 킥을 조금 준비를 좀 빠르게 하고 킥 동작 스트림라인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계속 맞춰가면서 자신의 템포,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은 제가 이야기했었던 피니시에서 다리 끌어당기고 얼굴을 들어 단숨에 숨을 들이쉬고 이러한 포인트, 꼭 실력 향상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이 실력 향상 포인트는 머릿속에 꼭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가 조금 막힐 때 내가 호흡할 때 45도를 안 했구나, 혹은 몸과 다리 각도가 120도가 안 이루어졌구나, 혹은 이 타이밍은 조금 늦었어, 혹은 스트림라인을 조금 덜 유지했어 라고 혼자 자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 포인트는 늘 강조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팔 동작의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그림처럼 팔을 너무 많이 벌린 경우와 벌리지 않은 경우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어서 물의 저항을 덜 받는 그림입니다. B는 팔꿈치가 펴져 있고 좌우로 크게 벌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더 큰 물의 저항을 받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래프처럼 가속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형은 가속과 감속을 반복함으로 스피드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둘 다 큽니다. 가속할 때에는 최고점의 크기를 최대로 만들고, 감속할 때는 스피드가 떨어지는 최저점의 높이가 너무 깊지 않게 해야 합니다. 팔은 옆이 아니라 뒤를 향해 움직입니다. 평형의 특징 중 하나는 팔을 크게 돌려서 젓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B의 그림처럼 너무 크게 벌리면 물의 저항을 받는 몸의 면적이 넓어져 가속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저어서 가속하고 있을 때 급하게 다음 팔젓기를 실행할 때도 우처럼 만들어낸 스피드를 잃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팔을 좌우로 벌려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고 왼쪽 A처럼 팔꿈치를 구부려 간결하게 뒤쪽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손바닥을 뒤쪽으로 향하게 하고 몸과 가까운 곳에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다음엔 앞팔을 세우고 살짝 안쪽으로 구부려 팔을 젓는 사진들입니다. 평행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비율이 높은 건 다리이지만 팔의 비율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팔을 잘 활용하면 가속할 때 상당히 효과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앞팔을 세워 몸 앞에 있는 물을 뒤쪽으로 보냅니다. 오른쪽 사진은 몸 옆에 있는 물을 젓는 동작으로 팔꿈치가 고정되지 않고 손바닥과 같이 뒤로 움직이게 되면 물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 앞에 있는 물을 힘차게 뒤쪽으로 보냅니다. 팔을 좌우로 벌리면 물을 캐치하는 팔이 물의 얕은 곳을 지나가게 되고 수면에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게 되어서 효과적으로 많은 물을 저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팔을 팔꿈치부터 먼저 당기듯이 저으면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우로 넓게 팔을 저어 몸의 옆에 있는 물을 뒤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90도 정도 확실하게 구부리고 앞팔을 수직으로 세워 양손으로 몸 앞에 있는 물을 뒤로 힘껏 누르는 느낌으로
적으면 추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도해로 검증한다 라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림의 내용으로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이한다 라는 게 도해입니다. 그림처럼 물을 젓는 방향이 나의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일치해야 몸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방향과 B의 방향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팔꿈치를 꼭 구부려서 해야 한다는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형 다리입니다. 몸통과 허벅지 각도 아까 제가 몇 도라고 했었죠? 네, 120도라고 합니다. 몸통과 허벅지의 각도가 120도가 왜 돼야 할까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물의 저항이 가장 크겠죠. 차기 전에 다리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은 평형 특유의 동작입니다. 이때 다리를 너무 많이 끌어당기면 물의 저항을 크게 받아 감속이 엄청나게 됩니다. 끌어당기는 정도를 120도로 라고 외워둬야 됩니다. 사진처럼 B는 무릎을 너무 많이 끌어당긴 경우고 A처럼 적당히 끌어당기게 되면은 감속이 그나마 덜 됩니다. 발이 움직이는 거리가 커지고 움직임의 균형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릎을 너무 많이 당기면은 안 됩니다. 간단한 예로 생각하면 제자리 멀리 뛰기시 많이 다리를 구부린다고 멀리 뛰는 게 아니죠. 즉 적정한 각도로 구부렸다가 펴주어야 아무래도 근력의 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물의 저항이 받는 면적이 120도가 그나마 덜 받기 때문에 120도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형에서는 추진력의 80% 정도를 다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로 물을 확실하게 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차기 전에 다리를 끌어당기는데 이때 몸과 허벅지 각도 120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그래프에서처럼 A 동작과 B 동작에서 감속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A처럼 감속이 덜 되기 하기 위해서는 120도 각도를 유지해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평형 다리 동작을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위에서 보았을 때 킥의 방향이 어디로 차야 할까요? 네, 그림처럼 옆이 아닌 바로 뒤, 나의 신체의 뒷 방향으로 찹니다. 다리를 끌어당긴 후 차는 킥은 추진력으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가속으로 연결하려면 비스듬한 옆쪽으로 차지 말고요. 정강의 안쪽을 사용해 바로 뒤쪽으로 차도록 해야 됩니다. 그림처럼 차는 방향이 바로 뒤쪽으로 차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다리는 크게 벌리지 말고 뒤쪽을 향해 차야 합니다. 평형킥의 기본은 진행 방향과 반대로 차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가속하려면 비스듬한 옆이 아닌 바로 뒤를 향해 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뒤쪽으로 보내져서 그 반작용으로 진행 방향을 향한 강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다리를 크게 벌리지 말고 정강이 사이로 차듯이 하면 바로 뒤쪽으로 찰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리를 좌우로 크게 벌리고 물을 양쪽 다리로 잡아서 바깥으로 미는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렇게 하면 진행 방향에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민다는 느낌으로 차야 합니다. 이거는 이병의 로터리 킥의 정강이 안쪽 그리고 복숭아뼈 안쪽으로 차는 것과 비슷한 원리고요. 다리는 뒤쪽을 향해 움직이고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미는 듯이 움직이면 쉽게 다리를 뒤쪽으로 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강이 바깥쪽으로 물을 밀면 결과적으로 비스듬히 옆 방향으로 타게 됩니다. 킥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것 같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평형 발차기를 할 때 항아리 모양을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제가 배울 때도 항아리 모양으로, 하지만 이게 넓은 항아리가 아니고 조금 긴 항아리, 입구가 조그만한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모았다가 항아리처럼 쭉 당겨주고 쭉 뒤쪽으로 쭉 빠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평형 호흡입니다. 호흡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평형에서는 호흡할 때 얼굴을 들기 때문에 정면에서 오는 물의 저항을 가슴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이 너무 커지고요. 이러한 동작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체간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호흡을 마치면 신속히 물속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진처럼 얼굴을 많이 든 평형의 호흡과 45도 각도로 적절히 든 사진의 비교 사진입니다. 평형에서 호흡을 할 때는 저항은 감속으로 직결되므로 가능한 얼굴을 많이 들지 않고 호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5도 각도로 들면 되돌릴 때까지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도 소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호흡할 때는 부력의 도움 없이 물 위로 상체를 일으키므로 체간을 지탱하는 복근근, 배근근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복근근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복부에 있는 근육으로 복직근, 장요근, 외복사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배근근은 어디일까요? 등에 있는 근육으로 광배근, 승모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의 그림은 킥이 너무 강할 경우 그 반동으로 상체가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킥과 상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팔의 움직임과 연동시켜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에 의해 상체가 너무 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가라앉겠죠. 반드시 너무 들면 안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은 아래가 아닌 앞에서 이야기했듯 뒤쪽으로 움직인다는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물을 아래로 밀어버린다면 불필요한 위아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흡에서 팔로 물을 저을 때 손으로 물을 눌러서 밑으로 내리는 동작은 필요 이상으로 상체가 높이 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밑으로 누르지 말고 뒤쪽 대각선으로 확실하게 많은 물을 보내도록 팔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행 방향으로 추진력을 잃지 않고요. 상체가 수면으로 많이 너무 올라오게 되면 호흡이 끝난 후 입수할 때 반동으로 더욱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결과적으로 몸이 물결치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위아래 움직임이 생기면 아무래도 스트림 라인이 무너지고요. 물의 저항을 크게 받아 감속으로 이어집니다. 물을 뒤쪽으로 보내는 팔의 움직임과 이와 연동시킨 호흡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진처럼 뒤쪽으로 밀어야 턱을 당겨 얼굴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선을 항상 진행 방향의 수면을 향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많이 들리지 않고 턱이 당겨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은 평형 45도로 호흡을 하고 시선은 내가 나아갈 방향, 바닥을 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위에 사진은 약간 하늘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밑에는 내가 나아갈 방향, 바로 밑에를 보아야 턱이 당겨집니다. 네, 다음은 평형 콤비네이션입니다. 팔을 앞쪽으로 펴과 동시에 강하게 차야 합니다. 평형에서는 팔과 다리가 연동되지 않아서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치 풀 피니시 각 단계에서 킥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반복 연습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1번 그림은 스트림라인 자세를 취하고 조금씩 숨을 뱉습니다. 2번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캐치를 시작합니다. 3번 팔꿈치를 구부려 가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뒤쪽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4번 팔은 가슴 아래로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얼굴을 45도로 방향으로 들기 시작한과 동시에 시선은 물 쪽을 보고 숨을 다 뱉습니다. 5번은 가슴 아래로 끌어모아 피니시하고 그리고 다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굴을 들고 단숨에 숨을 빠르게 들여 마시고 해야 합니다. 6번째, 팔을 앞쪽으로 펴고 리커버리 합니다. 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고 얼굴을 물속으로 되돌리는 게 6번 동작입니다. 그 이후 다리를 뒤쪽으로 강하게 차는 게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리커버리에서 허벅지를 끌어당기고 다리를 강하게 찹니다. 평형은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복잡해서 조합할 때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캐치 풀 피니시 타이밍에 팔과 다리가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파악해 주는 것입니다. 팔의 리커버리 타이밍에 다리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물속에서 연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벤치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동작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호흡은 피니시와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타이밍을 맞추기 쉽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많이 들면 가슴으로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우측 하단의 그림은 풀을 할 때 숨을 모두 내뱉고 얼굴을 들었을 때 단숨에 숨을 들이마시는 그림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금은 평형의 타이밍과 평형의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으로 평형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이빙을 한 후에 물을 이렇게 뒤로 보내고 그 다음 2번 동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무래도 스트림 라인을 유지해야 되고요. 2번 스트림 라인 유지 후 3번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하여 물을 어떻게 하죠?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4번 양팔을 세워서 90도로 세워서 간결하게 팔을 젓습니다. 그 다음 6번 다리는 허벅지와 물을 바로 뒤로 찬 다음 스트림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글처럼 다리 각도를 몸과 120도 해야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 다음 9번 동작에서는 팔 접기에 맞춰 얼굴을 최소한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평형 동작은 가속할 때는 저항이 적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요. 팔은 좌우로 벌리지 말고 앞팔을 세워서 몸의 앞에 있는 물을 대각선 뒤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리도 좌우로 엄청 벌리는 게 아니라 정강이 안쪽으로 자신의 신체 뒤쪽으로 간결하게 차서 진행 방향으로서의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를 끌어당기는 동작에서 각도는 120도 가장 좋고요. 팔로 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하면 너무 위아래로 신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뒤쪽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앞에서 포인트와 콤비네이션 그리고 실력 향상 포인트에서 많이 언급했었던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연습법입니다. 평형 연습법으로 1번 풀 V 이거는 자유형과 배영에서도 사용했었던 부력을 증가시켜주는 풀 V를 사용해서 하는 연습법으로 물의 저항이 적은 간결한 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풀 V를 계속 끼우고 있으면 허벅지가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무릎 아래 부분으로만 정강이 쪽으로만 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간결한 킥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무래도 저항이 보다 적은 수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위를 보고 차는 킥입니다. 목표는 다리를 끌어당길 때 고관절의 적당한 각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수면에 나오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자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꿈치가 양손에 닿을 정도로 양발을 오른쪽 사진처럼 끌어당겨야 됩니다. 위를 보고 킥을 할 때 무릎이 수면에 나온다면 고관절을 너무 많이 구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무릎이 수면에 나오지 않도록 고정하면서 수영을 하면 다리를 끌어당길 때 고관절을 적절하게 구부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양발을 끌어당겼을 때 양손으로 발 뒤꿈치를 살짝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당기면 좋습니다. 다음은 언더워터 킥 풀입니다. 목표로는 빠른 타이밍으로 힘찬 캐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발차기 3번에 풀과 호흡을 한 번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을 3번 연속으로 하는 이유는 뒤쪽으로 물을 내보내는 올바른 자세로 킥을 하기 위한 연습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킥으로 물속을 수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을 바로 뒤에서 차야만 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 물을 뒤로 차는 감을 잡을 수 있어서 킥으로 더 큰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어시스트 스윙입니다. 앞에 자유형과 배영에서와 같은 용어죠. 어시스트, 누군가 도와주는, 지상에서 튜브를 끌어당기는 스윙이고요. 목표는 동일합니다. 스트로크와 킥의 정확한 타이밍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튜브를 당기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수영하지만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부위에서 저항이 많이 되는지 알 수 있으며 정확한 타이밍에 스트로크와 킥을 조합시켜서 불필요한 감속 없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지스트 스윙입니다. 레지스트는 저항이라는 저항하면서 수영한다라는 뜻이고요. 목표로는 스트로크로 커다란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패러슈트가 만드는 저항에 맞서 수영을 해야 하므로 팔로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에 맞서 한 번의 풀로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의 방향이나 스트로크 동작, 타이밍을 생각하며 수영합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면 감속의 요소가 적은 효율적인 스트로크로 불필요한 동작 없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사진처럼 연습자는 팔을 펴고 그다음 킥에서 그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몸통과 허벅지 각도가 120도, 그리고 양 발끝을 약간 신체 바깥쪽, 그러니까 왼다리는 왼쪽 바깥에, 오른다리는 오른쪽 바깥에 중심으로 먼 방향으로 벌려주고 안쪽 복숭아뼈 그리고 안쪽 정강이 방향으로 쭉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속도를 조금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 있게 차준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이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를 1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1, 2, 3 해서 다리를 쭉 모아줄 때 그때 가속이 빠르게 돼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리를 모아준 다음에 쭉 똑같이 일관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리를 모아주고 점차 가속의 속도가 높아지는 포인트가 어디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물을 강하게 밀어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팩트가 없다면 그냥 말 그대로 속도가 일관되게 쭉 이게 아니고 이렇게 슥 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다리를 모았다가 쭉 펼치다가 슥 탁 이렇게 다리를 모았다가 슥 촥 1, 2,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속도의 완급 조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쭉 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았다가 고무줄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고무줄로 뭐 이렇게 놀이를 많이 하기도 하죠. 고무줄로 혹은 고무총을 쏠 때 혹은 활을 쏠 때처럼 쭉 당겨줬다가 쓱 탕 하고 나아가는 기분처럼 쓱 팡 보다는 고무줄로 쭉 당겼다가 쓱 촥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가속도를 낼 수 있게끔 쓱 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좀 시범을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텐데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를 만들고 지금 선생님이 왜 슥, 촥 이라는 표현을 했지? 그거를 한번 물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차보면서 조금 안 되기도 하는구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하는데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타이밍으로 다리를 모았다가 슥, 슉, 촥 한번 이렇게 다리를 발끝을 쭉 모아주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조금 앞으로 나아가네 이게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이런 속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성취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형의 영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영의 영법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영법의 포인트를 숙지하고 기억한다면 빠르게 영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웠던 평형을 조금 빠르게 했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형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평형에 대해서 한번 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형 동작은 자유형 배영과 다르게 어떤 운동이라고 하였죠? 네, 대칭형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가 나누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팔 동작에서 양손을 어떻게 하였죠? 네, 안쪽으로 끌어모으면서 그리고 네, 신체는 대각선 위로 올라가고 이때 허리를 몇 도 방향으로 세웠죠? 네, 45도 방향으로 세워줍니다. 이후 리커버리에 맞춰서 얼굴을 들고 숨을 들이쉽니다. 이때 사진처럼 양손을 모아 킥에 대한 상체를 준비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실력 향상 포인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실력 향상 포인트 늘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팔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팔은 저을 때 팔을 벌리지 않고 그리고 앞팔을 세워서 살짝 안쪽으로 구부려 팔을 젓습니다.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리는 끌어당길 때 각도는 몇 도였을까요? 다리는 120도로 하고요. 킥은 뒤쪽으로 찹니다. 호흡 할 때 호흡은 어떻게 할까요? 호흡은 얼굴을 들 때 각도는 45도로 하고요. 그 다음 호흡은 팔의 움직임과 연동시켜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은 피니시에서 다리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들어 단숨에 숨을 들이쉽니다. 이러한 포인트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팔에 그러면 세부적인 또 설명도 했었었는데요. 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되겠죠. 팔을 너무 많이 벌리지 않고요. 그 다음 가속과 감속을 반복함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이 둘 다 큰 영법이고요. 가속할 때는 최고점의 크기를 최대로 만들려고 하고 감속할 때는 스피드가 덜 떨어지게
그리고 최저점의 높이가 너무 깊지 않게 해야 합니다. 팔은 옆이 아니라 뒤를 향해 움직이고요. 팔을 너무 좌우로 벌리지 않고 저항의 면적이 넓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잃으면 안 되고요. 팔을 꿈치를 구부려서 간결하게 뒤쪽을 향해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팔 동작은 상당히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팔에 대해서 지금 또 리뷰를 한번 해야 여러분들이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에서 팔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 팔꿈치를 구부리고 앞팔을 세워 몸 앞에 있는 물을 뒤쪽으로 보낸다 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몸통과 허벅지 각도 120도. 네, 그리고 너무 또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됐겠죠.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뒤로 흘러나게끔 저항 면적이 적게끔 120도로 유지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행에서 추진력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어디라고 했었죠? 네네,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 발차기가 80%가 다리 발차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리로 물을 확실하게 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다리 동작에서 옆이 아니라 어디를 차야 된다고 했죠? 네, 뒤를 차야 됩니다. 네, 추진력으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꼭 뒤로 차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저는 약간 항아리 모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항아리 모양이 돼 뒷방향으로, 옆이 아닌 뒤의 방향으로 해야 몸이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겠죠.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했죠? 네, 호흡은 정면에서 오는 물의 저항을 바로 받기 때문에 동작이 크지 않게 해야 되고요. 체간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뒤에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 각도 45도 각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호흡은 상체가 너무 들리지 않고 간결하게 한다는 거. 왜냐하면 위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대각선 방향 45도 방향으로 빠르게 올려서 호흡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 주는 게 여러분들이 기록 단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콤비네이션에서는 팔을 앞쪽으로 편과 동시에 강하게 찬다고 했고요. 이때 되게 연동이 되지 않아서 뭐 팔하고 다리하고 구분 동작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동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고요. 그래서 스트림 자세 취하고 숨 뱉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캐치 시작하고 팔꿈치를 구부려 가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팔은 가슴 아래로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얼굴을 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숨을 다 뱉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래로 끌어모아서 피니시하고 다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얼굴을 들고 단숨에 숨 마시고 팔을 앞쪽으로 펴고 리커버리 한 후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얼굴을 물속으로 되돌린 다음 바로 차야 됩니다. 다리를 뒤쪽으로 강하게 차주고 리커버리 동작에서 허벅지를 끌어당기고 다리를 강하게 차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연동 동작은 이렇게 설명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분 동작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다가 이걸 연쇄 동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체인과 같이 연속 동작으로 호흡과 발차기, 리커버리 이게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나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포인트에서 좀 자세히 한번 더 복습하자면요.
스트림라인 유지, 손이 손바닥 바깥쪽, 양팔 세우고, 허벅지와 몸의 각도 120도, 물 찬 다음에 스트림 자세, 팔 접기, 그 다음 얼굴 최소한으로 들고, 이러한 포인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습법도 다양하게 있었죠. 풀 V를 사용한 연습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를 보고 평소와는 다르게 뒤집어서 배영처럼 위를 보고 킥 연습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떠한 연습이 있었죠? 언더워터 킥 풀입니다. 그래서 빠른 타이밍으로 힘찬 캐치가 가능하게 하는 언더워터 킥 풀도 있었고요. 이거는 하는 이유는 뒤쪽으로 물을 내보내는 올바른 자세로 킥을 하기 위한 연습법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스트 스윙. 레지스트는 저항을 맞서서 여러분들이 뭐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것과 같은 원리로 하나의 무게, 저항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큰 추진력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연습법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습 잠시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이 아닌 한번 눈을 감고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바로 복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억하고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총 리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